안녕하세요, 레곤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맥북 프로에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살 예정은 아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이번에 좀 맥북 프로가 좀 생각보다 많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유출된 정보들이 전부 다 맞았고 뭐 모니터에 노치가 생긴다라든가 아니면 HDMI 포트가 들어간다, 뭐 맥세이프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거의 모든 루머들이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제 맥북 프로의 M1 칩에 관련해서도 너무 충격적이긴 한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게 그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맥북 에어 사서 음악 작업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맥북 에어 M1을 쓰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리뷰도 해보고 사용기도 올려보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사실 저는 메인용으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맥이 메인용으로 갖고 있는데 굳이 제가 또 영상들 보면은 노트북은 메인용으로 쓰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이유에서도 쓰기도 좀 애매했었어요. 사실 음악 쪽보다는 영상 작업하는데 이런 유튜브 편집이나 회사에서 일하는데 보통 많이 썼었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맥북 프로는 정말 역대급이긴 하다. 네, 정말 저도 괜히 그냥 사고 싶은 그런 사양으로 나왔죠. 일단은 첫 번째로 뭐가 제일 대단하냐, 이제 CPU 부분을, 그러니까 M1 칩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 M1 칩이 사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M1 칩 자체로도 그냥 기본적인 어느 정도 음악 작업도 가능할 정도이고, 그리고 M1 칩으로도 사실 영상 편집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 그냥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는 영상 쪽 일에서 요즘에는 이제 파이트 클럽이라는 컨텐츠를 편집하고 있는데 그 편집의 종편은 물론 굉장히 높은 사양의 맥프로를 통해서 이제 종편을 하긴 하는데 이제 가편과 어느 정도 종편 전 과정까지는 거의 다 맥미니 M1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 이제 30개 멀티캠에 오디오가 한 15개 정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물론 수월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좀 저용량으로 변환을 해서 하는 프록시 작업으로 편집을 하고 있긴 한데 오리지널로 그냥 옵티마이징으로 돌려도 충분히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플레이백이 가능하더라고요. M1 칩 자체가 워낙 좋게 나오기도 했고 인텔 PC로 치자면 i7급으로 나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보여주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써보고 나서 느낀 거고, 그로 인해서 저희 회사에 제가 저희 작업컴들을 다 맥미니 M1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만큼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숫자로 따져보면은 저번 M1 칩이 싱글코어가 한 1500점대 정도 나왔고, 그리고 멀티코어가 7500점대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맥북 프로에 나온 M1 칩 같은 경우에는 M1 칩 프로와 M1 칩 맥스가 나왔죠. 근데 이 M1 칩의 멀티 점수가 14500점대예요. 그러니까 2배 정도 가량 속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데스크탑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북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거죠. 사실 이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 점수이고, 이게 실리콘 맥에 좀 최적화된 로직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 속도가 다릅니다. 로직 같은 경우에는 애플 자체 공식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티브로 돌아가고요. 아주 잘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이 속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램도 64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나왔죠. 사실 이전 맥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최대 업그레이드 이제 가능한 램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64기가 정도면은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은 32기가를 하셔도 충분하고 16기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전 세대에서 8기가로 믹스 파일이나 이제 미디 파일을 여러 번 테스트를 제가 해본 것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CPU 수치가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플랫백도 가능했고요. 근데 물론 나중에 단점은 얘기해드리겠지만 제가 작업했었던 모든 VST가 불러와진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 로직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들만 켜졌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으로 항상 메인용 작업하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맥북 프로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제 맥세이프라고 이제 전원 포트가 들어갔거든요. 이 맥세이프가 2015년도까지였나? 맥세이프가 이제 따로 충전기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 모델부터는 C타입의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포트를 합산한 결과 포트 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허브를 사용하면서 허브를 통해서 포트를 충전을 하고 USB도 늘리고 HDMI도 출력을 하곤 했었는데 M1 칩에서 이 포트 이슈로 인해서 불특정하게 보드가 먹통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었는데 요즘에 잠잠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트가 2개밖에 없었던 게 지금은 이제 맥세이프 포트, 전원 포트 따로 있고요. 그리고 HDMI, 이제 모니터 포트 따로 있고요. 그리고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SD 카드 슬롯도 생겼고요. 그리고 그 외에 C 타입 포트가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 2개와 3개의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겠지만 맥세이프나 HDMI가 들어간 거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포트로 그냥 모니터도 출력했었어야 됐고 충전도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썬더볼트 단자도 사용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썬더볼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비싼 허브를 쓰지 않는 이상 이제 일반 허브로는 썬더볼트를 분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맥북 프로는 포트가 3개나 들어갔고 HDMI 따로 있으니까 모니터 출력 안 해도 되고 충전 포트 있으니까 충전 포트 안 써도 되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3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허브를 꽂던 썬더볼트를 연결하던 해도 포트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터치바가 없어졌죠. 터치바가 진짜 별로였는데 저는 터치바가 진짜 발을만 나고 이게 좀 혁신적으로 만들려고 했긴 했는데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과거로 회귀를 했죠. 일반 키보드로 변경이 됐고 이 터치바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커도 굉장히 좋아졌죠. 이전 세대 맥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스피커가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예, 이거는 제가 실제로 안 들어봤지만 그냥 이들이 말한 스펙을 봤을 때만 해도 트위터가 더 커지고 소리 공간감이 더 커지고 이 소리는 정말 애플에서는 플랫하게 정말 잘 잡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스피커 부분도 엄청나게 좋아졌을 뿐더러 이 자체 달린 마이크도 굉장히 좋아졌죠. 마이크가 3개가 달리면서 스튜디오급의 마이크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사실 앨범 녹음하기에는 좀 부족한 마이크지만 가이드 보컬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준의 마이크가 들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크도 제가 아이맥으로 테스트를 해본 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전 세대 아이맥으로도 이만큼 좋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아졌더라니까 기대할 만하죠. 제가 여태까지는 정말 좋은 얘기 칭찬만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맥북 프로를 꼭 사냐? 자,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맥북 프로가 가격이 300만 원대에서 16인치에다가 64기가 메모리에다가 뭐 이것저것 옵션을 추가하면 540만원, 800만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 아니죠. 맥북 에어는 130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사실은 이게 비싸면서도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사실 i7의 3배 정도라고 보셔도 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i21, i2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가격이 이게 비싼가? 라고 말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조금 비싸다. 사실 적당한 가격이긴 해요. 사실 이 컴퓨터는 영상 하시는 쪽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파이트클럽이라는 컨텐츠를 편집하고 있는데 캠이 30개 정도 쓰고 거기에 4K 소스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맥 프로 기본형 정도의 사양이 그냥 비슷하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영상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다양한 멀티캠을 구사하시고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인코딩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약간 투머치한 사양이긴 해요. 이제 M1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M1 기본 M1도 너무 좋은데 M1 프로, M1 맥스 이게 아무리 좋아졌다 한들 사실 음악 작업에서는 그만큼 요구되는 사양이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아직 호환성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콘탁과 매시브만 해도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음악을 하기 위해서 신형 맥북 프로를 산다? 사실 좀 시기상조라고 봐도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사봤자 내장 로직 내장으로만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외장들은 설치가 안 되든가 설치가 돼도 이제 VST 플러그인으로서 작동이 안 한다라든가 정상적인 작동이나 정상적인 사용 가능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호환성 부분은 1년 정도가 된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부 VST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로직을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인텔 비싸더라도 구형이더라도 인텔 맥을 사시는 게 정답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로직 자체만으로 돌린다 나는 로직 자체 악기로만으로도 작업하기 충분하고 조금 더 기다려볼 요량이 있다 하면 M1 칩이 들어간 맥북류를 사시면 되겠지만 그러기에도 맥북 프로는 사실 음악 작업하기에는 너무나도 고사양이긴 합니다. 음악 작업은 심지어 그래픽을 전혀 안 써요. 근데 그래픽이 좋아질 필요도 없고 일반 M1으로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냥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좋게 말하자면 로직이 진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지금 로직 내장 악기들이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 외장으로 쓰던 EP 악기 같은 경우에도 내장으로 거의 다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드럼 악기들도 내장으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거는 피아노도 조금 디테일함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이스도 살짝
좀 더 저역대가 조금 아쉬운, 그리고 스트링 부분도 좀 아쉽긴 하고, 하지만 실수 부분도 아직까지는 알케미가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뭐 메시브나 뭐 세럼 같은 거를 아직까지는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VST를 쓰시느라 로직이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이 업데이트된 기능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업데이트는 늘 하는데 안 쓰는 기능들이 점점 추가되지만 저는 쓰는 한도 내에서 보통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음악 작업용, 그러니까 음악가의 전문가적인 음악 작업용으로는 아직까지는 M1 칩은 좀 애매하지 않나. 현직에 계신 분들은 M1 칩을 쓰시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지금 저처럼 인텔 마지막 아이맥을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초보자이시거나 입문자시거나 취미로 하시거나 아직까지 로직 외에 전문적으로 다른 장비들을 배워보지 않았다 한다면 M1이 정말 입문하기에는 굉장히 싸고, M1 맥미니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안 하죠. 네, 이런 것들은 사서 구매해서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맥북 프로, 이번 신형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음악 쪽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진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가 더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 대본도 없이 좀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하느라고 두서가 살짝 없었긴 한데요. 제가 구매해서 언박싱을 할 건 아니어서 사실 제가 구매하기에는, 그냥 리뷰하려고 구매하기에는 좀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구매는 안 할 거긴 한데, 만약에라도 뭐 주변 지인분이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구매를 할 기획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좀 빌려와서 언박싱도 해보고 테스트도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 M1 칩의 성능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밑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충분히 M1 칩이 이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